오늘 모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양대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또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끝장 전략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단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6월 CPI 네, 네. 6%로 초유의 강세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또 시사점을 많이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식 물가가 한 8%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또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식을 또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겠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곡물 가격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렇죠. 이에 따라서 음식료주들 오늘은 물론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망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물가가 높다라는 얘기는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라면 가격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많이 인상이 됐고 기타 물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곡물들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운임 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네. 비단 철광석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철금속 혹은 이제 면화 같은 의류 관련된 원재료들이 모두 다 생각보다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료 업체들로 봤을 때는 한 번 올린 가격은 하향 조정하지 잘 않죠. 맞아요. 그리고 전에는 라면들도 보면 번들로 주면 하나씩 껴줬거든요. 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은 3분기가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높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 시장이 여기서 정말로 진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사실은 뭐 농심이나 CJ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은 최근 한 2주 정도만 보면 선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걸 계속 가져가냐라고 했을 때 많이 빠져 있는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것들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만 봤을 때는 3분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환율만 지금은 이제 1,300원 인근인데 환율만 더 원화가 강세로 돼서 안정이 된다라 그러면 수입한 부분에서 원재료 부담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방어적인 성격이고 그러니 시장이 안 좋을 때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쉬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관점에서 조금 방어주 성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어주 성격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또 방어주 성격으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것이 엔터미디어 쪽도 네, 볼 수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가격 전가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고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다. 저점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특히나 컨텐츠들도 그렇죠.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네. 엔터 4사도 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예. 좀 방어적인 성격으로 보자라고 하면 식품류주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죠.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여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업종을 보시게 되면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 같은 것들이 되겠죠. 특히나 네. 뭐 제작사나 연예기획사나 모두 다 마찬가지로 고정비가 가장 큰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원재료가 올라간다라고 하든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든 사실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해외 공영을 통해서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농수산물 시주나 아니면 농산물주 혹은 이제 음식료주와 다르게 좀 성장성을 가미했는데 기본적인 그림 흐름 자체는 판가는 이제 판가라고 할 수 있는 건 앨범 가격이라든지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드라마 제작하게 되면 제작을 판매하는 가격들은 전부 다 오른 건 맞고요. 고정비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는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2분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사마 네트워크스나 같은 컨텐츠 업체들도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걸로 알고 있고 또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엔터 업종들도 굉장히 좋을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방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은 콘텐츠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락장에서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됐었고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고요. 네. 오늘은 성장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서 강한 부분이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IT라든지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하기엔 아주 2주 정도만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음식료보다는 분명히 성장성 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거든요. 네.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제는 다시금 뭐 원숭이 두착 문제라든지 네.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각이 되면서 진단 키트와 함께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냈거든요. 이들 종목들은 어떨까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 네. 업종 중에서 똑같은 것들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원가 통제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당연히 제약주도 R&D 비용이라든지 인력비가 가장 크지만 원재료 비용은 크지 않죠. 그런데 네. 만약에 세 개 업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기대감이 클 수 있는 건 제약주인 것 같아요. 일단 백신이 2년간 이제 우리들이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통해서 대형 제약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또 새로운 사업을 추구를 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신약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M&A들이 원활해질 수가 있고요. 제약 업종에 있어 전체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IT 업종들이 전방 산업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대만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한국 같은 IT 하드웨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주가 반등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셀트리온 그룹이나 뭐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지만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로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부분들, 음식료랑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사실 메타버스 쪽으로도 그렇고 2차전지 쪽으로도 그렇고 좀 전방이 막혀 있는 그림인데 오히려 바이오는 그동안 오래 쉬었었고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축적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장성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탑으로 갈 수 있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기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 섹터는 앞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주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럴당 120달러를 웃돌던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네. 정유주들이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SOE 들 수 있을 텐데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죠. 그래도 2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좋겠죠. 예상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은 이 시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견지하고 그래요? 싶어요. 예. 일단은 2분기가 좋은 건 명확하고요. 네. 정제 마진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3분기가 과연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일단 오늘만 해도 사실 미중 문제 관련된 관세 인하 기대감이 나왔죠.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을 네.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후반 정도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산유국들의 공급 증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냐? 여기서 횡보하거나 아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횡보하거나 아래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네. 소폭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정부의 스탠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기름값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서민들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정부도 뭐 여러 가지 좀 기여부에 봤을 때는 반대되는 측면의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좀 규제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빠진 건 맞지만 유가가 전고점을 넘을 수 있냐 혹은 정제만이 더 좋아질 수 있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사실 배당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단기로 보면 좀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잘 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신 좀 거네요. 긍정적인 오늘은. 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말씀을 하시다가 나온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이번 주 내에 대중관세 취소를 발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많은 네. 매체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증시도 또 환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 시점에 필요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근에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바닥이 얼마다 네.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바닥은 나와봐야 알지. 맞아요. 뭐 1800이든 2000이든 PER이나 PBR이나 모든 기준들은 사실 과거 자료였거든요. 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는 사람이 더 많아야 되죠. 파는 사람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돈이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 했을 때는 외국인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네. 어제 2시 반부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외국인들은 매도로 멈추고 매수로 소폭 전환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3일 정도를 보시면 콜옵션이나 선물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상방향으로 구축을 많이 해놨어요. 맞아요. 6월 20일부터 23일 정도까지 보시더라도 똑같이 3일 정도는 파생 시장에서 윗방향으로
정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틀 정도로 선물 시장에서 한 2조 정도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담으면서 주가가 단기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에 대한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뭐가 틀리냐? 지금은 트리거라는 게 있죠. 그전에는 그냥 낙폭과대였었습니다만 미중 관세가 인하되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미중 관계도 완화가 될 수 있고 네. 그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더 풀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교육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즉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 부분들, 해석에 대한 부분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이 중국 판매량도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애플의 3분기 전망치는 상향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팍스콘의 6월 매출 전망이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변할 수 있는 트리거라는 게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트리거가 일단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바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2, 3일 정도는 좀 더 연속성이 있을 수 있고 이후의 연속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화가 돼야겠죠. 현실화가 돼서 정말로 관세 인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건 그 다음 주에 사우디 가서 사우디에서 네. 이제 원유 공급이 증가되게 된다면 확실하게 인플레는 잡을 수밖에 그럼요. 없겠죠. 예. 명확하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률로 보면 지금 원자재들은 이미 많이 하락했고요. 서비스단에서 봤을 때 고용에 대해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줄이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에 몇 가지만 더 주게 되면 시장에 대한 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도가 많아서 손절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도 시장에 대한 뷰가 한 일주일 전과는 조금 더 달라서 낙폭과대 반등이지만 변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언급을 한 업종군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네. 이럴 때 반등을 대비를 한다면 어떤 종목군을 봐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낙폭과대라는 부분에서는 예. IT가 있을 수 있지만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만 지수 좀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대만 지수가 지금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죠. 그래서 IT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바이오 업종, 제약 예. 업종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업종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제약바이오 업종도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견이 있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미국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부분이어서요. 지금은 특정 섹터만 고르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섹터에 대한 걸 종목들을 펼쳐 놓으시고 이 중에 약한 종목들은 줄이시고 강한 종목으로 계속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 모든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죠. 너무 급하게 보유하신 것들을 갈아타시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투자에 대한 비중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서 그쪽에다 조금 더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